안녕하세요. 오늘 한강의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는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며 스웨덴 할리먼에서 얘기했던 인간 내면의 깊은 상처와 역사의 무게라는 수상 이후에 걸맞는 작가 한강의 책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역사적 비극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장 예리하고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2014년에 소설됐고요. 특이하게도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바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한 개인의 아주 여린 사례들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건을 더듬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1장 어린 새, 2장 검은 숲, 3장 7개의 뺨, 4장 쇠와 피, 5장 밤의 눈동자, 6장 꽃핀 쪽으로, 그 다음에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제1장 어린새에서는 그 서술하는 시점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1장 어린새 서술을 보면은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너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주인공의 호칭이 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를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가 이 전체 소설 책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너라는 것은 전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동호라는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동호라는 중학생은 친구 정대를 찾아다니다가 광주 시내 도청에 가게 되고요. 결국 5.18 민주화운동의 사망자가 되면서 이 책을 쓰게 되는 계기를 만든 소년이 되겠습니다. 자, 제2부 검은 숲. 제2부 검은 숲은 먼저 숨을 거둔 친구 정대의 영혼이 죽은 시점에서 기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문구가 우리들의 몸은 열십자로 겹겹이 포개져 있었어. 내 배 위에 모르는 아저씨의 몸이 90도로 가로질러 놓였고, 아저씨 배 위에 모르는 형의 몸이 다시 90도로 가로질러 놓였어. 우리라는 주어가 나오고, 또 내 배 위에 나라는 시점에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 1장과 2장은 읽기가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극적인 사건을 희생자의 시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감정이입되는 것이 몹시 힘들었었고요. 제3장 그 7개의 뺨부터는 사건 이후에 그 관련자들의 이 내면에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읽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3장 그녀는 7대의 뺨을 맞았다 로 시작이 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좀 더 익숙한 소설의 기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그녀는 출판사에 다니고 있고 은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숙은 그 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역사적, 본인이 겪었던 역사적 비극을 이해해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군중의 도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특정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과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숭고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 발현된 것이며, 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야만적인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야만이 군중의 힘을 빌려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라는 어떤 인용문을 통해서 그 당시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폭력적인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게 되면은 결국 그 20대 초반, 10대 또 20대 초반의 아주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이타성과 용기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또 그 반대로 계엄군으로 나타나는 군인들은 어떻게 그런 야만적인 행위가 가능했을까라는 근거를
그 개개인의 개성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숭고함이라는 것과 또 동시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만이라는 것에서 해석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 책이 좌파나 우파, 보수나 진보 혹은 빨갱이의 시각이 아니고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해서 근본적인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또 그러한 점을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높이 평가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4장 쇠화피 또 5장 밤의 눈동자에서는 광주시 그 시내 도청에 끝까지 남아서 저항을 했던 어린 대학생들과 또 여공이 그들의 저항하게 됐던 이유와 그 후 겪어야 했던 트라우마를 아주 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6장 꽃핀 쪽으로 마지막 에필로그를 거치면서 제1장에 너였던 소년 동호는 다음과 같이 작가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전체 소감은 이 책은 광주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은 일부 세력에서 주장하는 역사를 왜곡한다라는 진영 논리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이 책의 영문본 제목이 휴먼 액트입니다. 즉 그들은 이 책을 영문 제목 말 그대로 인간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정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숭고함과 야만성이 어떤 상황에서 군중이라는 주체를 통해서 어떤 비극을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힘없는 개인들이 겪게 될 수 있는 희생 또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폭력성과 역사적 비극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좀 간단히 부연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직접적인 원인은 그 시작을 그 전에 79년 11.6으로 인한 박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사망하고 이후 아주 오래된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반대하는 상황이 전두환 노태우라는 신군부에 의해서 12.12 사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반대해서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1980년 5월에 일어나는데요. 서울에선 80년 5월 15일 대학생 주도의 시민 참여 대규모 서울역 시위가 5월 16일부터는 향후 시국에 대한 관망을 하겠다는 이유로 잠시 소강 상태를 갖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신군부는 5월 18일부터 전국적인 계엄령을 발동했고요. 5월 18일 계엄령하에서 광주 전남대 조선대 시위가 있었고 이때 과격한 진압에 의해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 소년이 온다에서 묘사하는 시민 사망사건입니다. 이후 광주는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고립된 채 9일간의 이 소설에서 묘사하는 그러한 야만과 또 숭고함이 부딪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에서 묘사된 대로 5월 27일 도청이 계엄군에 의해서 다시 점령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결국 주범은 신군부의 권력 야욕이었고 그 와중에 여러 세력들의 그릇된 판단과 과도한 폭력성에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다. 그 비극과 트라우마의 결과물 희생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 소설을 읽는다면 그 주제가 좀 더 잘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소년이 온다 휴먼 액트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